음성뉴스의 이규홍 기자입니다. 충북 전체에서 유일하게 군수님은 삼선도전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그 성과를 강조하시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체감을 못한다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으면 그거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수님이 지금 두 번 그 연속 군수님 나오셨는데 후원회를 조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하면은 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안 하신 그 저희가 무엇이면 또 이번 선거에 또 후원회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주신 이규영 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도내 시장 분수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삼선에 도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로 저도 파악을 했고 그만큼 이제 삼선 도전이 쉽지만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분들이 대개 다 초선이었었고 재선이 없기 때문에 삼선 도전이 없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바로 기본사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문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음성군이 GRDP나 고용률이나 이런 걸 높아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만족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햇빛 마을수록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기본사회 아까 보면 부담을 저는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생활치료기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용료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드리는 게 바로 기본사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한 국민이 묻는 정책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요즘 요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치솟아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자재 중에 비료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비료 한 포에 10,000원이면 사던 것을 지금 한 15,000원에 살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저희가 예산은 예전에 10,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12,000원을 지원하면 사실은 20%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비료 한 포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체감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 이런 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이거는 기본사회 서비스에서 추진하겠다. 이게 또 체감하는 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후원회는 저는 지금까지 후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삼선 때도 후원회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민선 7기, 8기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필수 경비만 드리고 치르고자 애를 썼고, 그 대신에 제가 더 한 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각오로 그번 삼선 도전도 최소한의 경비로 기본 경비만 사용하면서 선거를 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민선 7기, 8기 할 때 보면은 의외로 예기치 못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가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음성단체 구경태 기자입니다. 2030 음성시 건설의 관건은 인구 15만이고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인구 수도 우리 음성군 인구에 공식 산정되는 그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출마 기재위원회 7대 핵심 과제는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외국인이 1만 8천 명의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들 중에도 앞으로 그 3년 이상 그 영주 취득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투표권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세 이상이면 이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이 음성군에 약 8천 명 정도 등록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78을 곱하면 가족 기준수로 보면 약 한 2만여 명의 장애인 가족이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 가족과 외국인 한 2만 명을 합치면 4만 명 인구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11만 명 중에 3만 명이라면 약 한 35%를 차지하는 이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7대 핵심 과제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하나씩 공약은 이제 나올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선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립구도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스페이어를 떠나서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를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7대 핵심화를 뽑다 보니까 사실 정책을 다 담을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지난 3월 16일자로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저희 음성군 인구가 9만 5천 명에서 11만 3천으로 공식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내국인이 한 1,000명 정도 현재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어느 지역보다 저희 음성군이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외국인 도움센터를 비롯해서 3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한국 생활문화, 또 출입국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구수가 포함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 지원 종합 대책을 실무적으로 만들도록 지금 우리 관계 부서에는 제가 지시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였었느냐면 외국인이 보면은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보면 그래서 대여소 같은 데 가보면은 시외버스 정류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일요일 저녁에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국가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마련해보자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음성으로 와서 즐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장애인은 저 누구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그리고 증액이 됐다고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일반 취업과 장애인 취업이 있는데 일반 도민체전, 장애인 도민체전 참가 비율을 봤을 때 정말 제가 아주 그때 그걸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는데
그래서 장애인 도민체전 참가 비용을 배로 증액시킨 기업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나름대로 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 뒤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 보면 들어가는데 그 부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부지 토지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아주 장애인 그 복지 타운으로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어서 요거가 이제 장애인 복지 센터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거가 다 되면은 아마 어느 지역보다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이런 타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동권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권을 보장하는 택시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을 저도 공약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선인데 여기 우리 지금 예비 후보자들 많이 와주셔서 경선 준비하고 계시고 또 비례대표도 다 경선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뭐 경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이고 또 이런 선거 과정이 또 경선이라는 과정을 법적으로 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선의 경쟁을 하지만 경선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다 승복을 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고 또 원팀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조금 뭐 선의 경쟁을 하지만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원팀으로 돌아와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선의 경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모두가 하나로 뭉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